네, 안녕하십니까. 수색증산 뉴타운 초기부터 구역 내 조합에서 사무국장 일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색증산 뉴타운 주민동호회라는 네이버 카페 활동을 하면서 2008년 뉴타운 고시 이후에 지금까지 주민들과 함께 이 재개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진규라고 합니다. 예, 저희 수색증산 뉴타운은 2008년 5월 22일 서울시 고시를 시작으로 고시 당시 21개 현장이 각 구역별로 지정이 돼서 지금 여러 과정을 거치고 지금 현재 수색 4구역 이 입주가 끝났고요. 지금 수색 9구역, 증산 2구역, 또 작년에 분양한 수색 6구역, 7구역, 13구역 이렇게 여러 사업지들이 지금 현재 착공하고 다 입주, 올해부터 입주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 뉴타운 고시되기 전에 2007년도, 2006년도 서울시 3차 뉴타운으로 이제 지구 지정이 됐었고요. 사실 뉴타운 전에 수색 쪽은 워낙 이제 열악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2003년경부터 재개발로 서울시에서 약 6군데가 군데 이렇게 지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상암 DMC랑 이렇게 맞물려 있고 어떤 그 개발을 하다 보면 또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차 뉴타운으로 해서 수색 증산동까지 21개 현장으로 어떤 광역적 계획에 의해서 약 2년 반의 어떤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현재 이렇게 거의 이제 완료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종전자산 평가는 일단 사업 계획이라고 그러죠. 건축 심의부터 해서 사업 시행자가 난 상태에서 일단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고요. 종전자산평가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모든 사업은 어떤 공익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인허가 관청인 해당 자치구에서 평가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한 업체를 선정 절차를 밟아서 이게 산술 평균으로 나오는 금액이고요. 기본적으로 종전자산평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궁금증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이런 재개발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과연 내 재산을 얼마나 평가해 주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가장 큰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런 공동사업, 재개발, 재건축이든 가로주택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이든 공동주택의 어떤 그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 자체는요, 감정평가 금액은 단순하게 나중에 관리처분을 수립하기 위한 비례율에 우리 구역의 총 땅값이 얼마다 요 정도를 어떤 산출하기 위한 의미이지 이거를 시세대로 아니면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내 금액을 시세가 얼마니까 시세대로 반영을 해줘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일단은 감정평가 통지라는 거는 그 결과 통지라는 거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에 내 관리처분 전체 어떤 조합원 분양가라든지 내가 신청한 아파트 평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종전평가 금액이 통지가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조합원 분양가라든지 우리 구역의 사업성, 비례율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의 높고 낮음은
구역의 전체 어떤 한 현장 구역의 공시지가, 물론 시세 대비 또 거래 사례 뭐 다양한 걸 반영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땅값이 종전 평가 금액을 어떤 책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시세에 준하게 뭐 이렇게 평가가 된다 그러면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또 비례율 저하라는 부분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시세 대비 이런 어떤 목소리들은 사업을 어떤 참여 의사 없이 나는 청산을 받겠다.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시세대로 평가를 해줘라.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 주민들의 어떤 사업을 완성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로의 어떤 개발, 입주 이런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높고 낮음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공동사업에 대한 사실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됐을 때 내가 조합원은 이제 조합 설립 동의를 하고 조합원을 참여하시면 분양 신청권이 의무적으로 주어집니다. 그 권리가. 그래서 분양 신청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정비사업의 흐름은 지금 일반 분양 청약의 어떤 광풍이라고 하죠. 이런 흐름 속에 사실상 조합원들이 이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부분이 관리처분에 반영되는 부분이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세 대비 그 조합원 분양가가 현실적으로 뭐 수색 증산도 각 구역 이렇게 오랜 시간 걸쳐서 관리처분을 해왔지만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뭐 5억에서 5억 중반대 이렇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은 정부의 어떤 통제로 상한제라든지 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조합에서 원하는 가격은 못 받고 하지만 지금 시세 대비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들, 참여하신 분들은 실질적인 감정평가의 높고 낮음을 고민하실 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이 지역에 아파트가 내가 이제 그 뭐 84 기준으로 분양 신청을 했을 때 시세, 형성될 시세를 예상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차이, 그 부분으로 모든 사업의 개발 이익을 보상받는다.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정평가의 어떤 하나의 절차적인 그 구역의 어떤 총 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거기에 대한 부분부터 그 이해를 잘 못하시고 또 그렇게 또 전파가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설 전에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부분은요, 지금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현장들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고요. 향후에 입지가 좋고, 어떤 사업성이 있는 이런 사업지들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참여하시면 어떤 미래 그 아파트 개발에 따른 그 개발 이익이 충분하게 조합원 어떤 재산 가치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금 뭐 공공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이런 부분이 각 구역별 옛날 뉴타운에 해제된 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 지금 뭐 주민들 제한 이런 동의서로 상당히 뭐 붐이 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이런 현장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앞으로도 어떤 개발 면에서
공동 사업 면에서 상당한 어떤 재산 가치 상승이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단축해서 향후에 어떤 개발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공동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